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즐거운 도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전안을 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작년부터 총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인구 감소라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한테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는 대응 기본 계획을 세워라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안이 되는 그 개념들이 관계인구와 생활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관계인구나 생활인구라는 단어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이 지자체에 던져지다 보니까 인구를 더 확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각 지자체에서 인구 확대기에 했던 정책과 전혀 변화가 없는 건물을 많이 짓거나 행사를 많이 하는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관계인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떤 인구에 대한 그 전환이나 그리고 개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관계인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이나 이런 인구 감소에 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단어가 어디에 붙여도 찰떡인 단어여서 어느 지역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계인구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기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정주인구도 교류인구도 아닌 제3의 인구, 그리고 뭐 관심 선행형이 있고 관여 선행형이 있다, 뭐 이렇게들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무관심과 이주의 중간 단계라고 설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관계인구가 쌓여야 이주인구가 쌓인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들을 관계인구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이 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인구가 과연 정말 혜성같이 새롭게 나타나서 저희 지역에 새롭게 데려와야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인구는 일본에서 단어가 왔습니다. 관계인구라는 걸 일본에서 새로 정의를 할 때 2016년에 그 타카시라는 그분이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농사를 짓는 것도 하시고요. 주말 농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농촌을 들여다 보니까 이미 서울에 살면서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그러니까 주말 농장을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자주 그곳에 오는 사람은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사람들을 이름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적인 명칭이 관계인구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에 가면 이미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 계속 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후에 일본이 그 관계인구라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지원을 해주면 지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총무성하고 그다음에 내각부에서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관련되어 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라고 처음으로 정책적인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이 관계인구라는 단어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도시 정책이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인구라는 단어는 너무 이쁘고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 먼저 넘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구마구 정책에 이제 붙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의 그 관계인구에 대한 정의는 이번에 2021년부터 연구가 된 국토교통성의 그 정의입니다. 국토교통성은 마을 만들기 등과 연결되는 외부 액터나 지역 활동 참여 담당자를 관계인구로 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10만 명, 우리가 지원을 할 관계인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이거를 하겠다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걸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은 관계인구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관광객이 장기 체류하는 거 아닌가?
이주의 전 단계에 이미 귀농귀촌과 전혀 다르지 않나? 우린 이미 그 정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 소용없는 예쁜 정책 단어를 만들어서 던진 정말 무용한 단어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관계인구라는 거에서 인구를 떼고 관계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관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항상 제가 그 정책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 관계 인구를 이야기할 때 이 말을 꼭 합니다. 지역에 있는 관계 인구 수를 확인해 보셨나요? 수에 집착을 하시니까. 아니면 그에 맞는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변용이 없이 공모 사업을 위해서 관계 인구라는 단어를 보고서에 억지로 끼워 넣고 계시지는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인구라는 거가 어떻게 왔는가 혹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희가 1960년대 혹은 조선시대나 그 전에는 저희가 태어난 동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시집 온 동네에서 평생 살아야 했기 때문에 거주 공간과 일하는 공간과 제3의 공간이 한 곳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마을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고 경제 공동체이며 본인의 취향을 말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8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를 넘어가게 되면서 거주 공간은 거주 공간일 뿐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 내가 쉬는 공간도 우리 집 옆집 사람이 있는 데서 쉬고 싶지 않은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네들이 이제 넓어지게 됐다라는 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도시 계획이나 도시 재생을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마을에 관심이 없어,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 연결되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동네의 개념이 넓어진 겁니다. 서울에 살지만 내 동네가 부산일 수도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반 시설이 성장을 하거나 소비가 변화가 됐고 일의 형태가 변화가 되고 커뮤니티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마음에 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내 취향의 커뮤니티나 환경에 관계되고 싶은 그런 오히려 마을에 억지로는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관계인구 정책은 정말 무용한 정책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굳이 이사하지 않아도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인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숫자를 집착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사하지 않더라도라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한다면 굳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 조금 반대로 생각한다면 저는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라북도권에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강원도, 경기도, 글로벌까지 저희가 사람을 같이 관계망만 형성한다면 새로운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들은 오른쪽에 2개가 있습니다. 저렇게 쌓여서 인구가 된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 그래프를 사용을 합니다. 초록색은 옛날의 관계 혹은 지금도 있긴 하는 관계입니다. 친구, 부모님, 선생님, 이웃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하는 관계였지만 지금은 국내 세계의 친구들 혹은 지역 외의 기업 이나 성구 타 지역까지 모두가 와서 함께 두잉을 하거나 함께 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관계 인구에서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관계 확장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연결이 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20대의 저희 회사 직원들도 회사에서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동네에서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양양에 서핑을 하러 매주 모인다거나 하는 형태들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취향이지만 은근하게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예전처럼 닫힌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느슨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인구를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관계 인구를 말씀드릴 때 그냥 관계 인구예요라기보다는 관계되는 사람, 관계를 만드는 사람, 관계를 안내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는 사람들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범위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성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인구가 어떤 계열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직접 기여형 그리고 취업형도 직접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파견을 온 사람인지 그리고 참가 교류형, 취미 소비형, 비방문계로 나누어서 실제로 이제 집계를 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직접 기여형은 전주라고 치면 전라북도권의 사람들이 오히려 취업과 의료 이런 걸로 더 연결이 되어 있고 대도시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관광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관계인구 정책을 할 때 서울 사람들이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옆 지자체와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인구의 시작에 대해서 팬베이스와 일거리 베이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계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생애 주기,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고용된 사람인가 사업자인가. 이 사람의 집이 서울에 있는가 전주에 있고 아니면 지방에 있는가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해서 관계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정책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직접 기여형 관계인구입니다.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전주는 그래도 상황이 좋지만 그것보다 이제 익산이라던가 조금 지방에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네에서 그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권이 94개이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69개의 도시권만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외에도 스타벅스 커피라던가 영화관, 구명 구급센터, 여러 가지들 대학교들이 몇 명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인구가 만약에 저희가 계속 감소한다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지역과 관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관계를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화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 짓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관계망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주 인구에서 관계 인구들을 막 끌어오는 관계 유발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관계망이 이렇게 있는데 그 관계망은 건강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의료 관계인이나 우리의 자산을 문화재를 계속 전수할 수 있는 필요 관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관계의 유발자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지자체나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전주시의 관계인구, 어떤 지역의 관계인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전주시청 시장님과 관계인구가 돼야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주시 안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 어떤 마을 활동, 아니면 어떤 공간이 좋아서를 하게 되면서 지역의 사람이나 산업 자원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에서 우리 시랑 관계인구 수가 이래가 아니라 우리 시에는 관계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이나 공간으로 예전에 정책을 만들면 알아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보다는 느슨한 커뮤니티를 계속 고민해야 관계 인구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관계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건 거의 마지막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혹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관계를 계속 축적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요소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재미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은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해야 관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사람을 육성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그 인구가 아닙니다.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지역의 지방 도시일수록 관계를 자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수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지역의 통계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